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11월 넷째 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이번 11월 넷째 주는 어떤 소식들로 시작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세계 DDR5 메모리 칩 부족 공급과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DDR5 메모리는 인텔 최신 CPU 플랫폼인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에 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DDR4 대비 1.5배 빠른 4800MHz 공식 클럭을 가진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고성능 DDR5 메모리의 공급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여 가격에 있어서도 현재 매우 비싼 실정입니다. 실제 국내 DDR5 메모리의 경우에도 순정 메모리는 매우 소량 판매 및 조립 PC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고성능 및 일부 튜닝 XMP 메모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고가 소진되어 구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DDR5의 공급 부족 이유로는 현재 DDR5 메모리에 들어가는 전원관리 칩 PMIC의 부족이라고 외신은 지적했는데, 현재 DDR5에 탑재되는 PMIC 칩의 경우 기존 DDR4 메모리 대비 10배 이상 비싸며 그 공급 주기는 최소 35주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상계 이유로 DDR5의 핵심이 되는 전력 관리 칩의 공급 부재로 DDR5 메모리 공급에 있어 문제가 생긴 상황인 만큼 현재의 DDR5 메모리의 가격 안정화에 있어선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텔 저전력 CPU 프로세서에 있어 일부 보안 결함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 탐사 하드웨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인텔 CPU 중 저전력 라인업에 속해 있는 펜티엄, 아톰, 셀로론 등에 해당하는 보안 결함으로 현재 해당 CPU는 현재 인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장치 및 랩톱과 테슬라 모델 3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된 보안 결함으로는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액세스해야 되는 낮은 보안 등급의 결함이지만, 해커와 같은 사용자가 해당 PC에 루트 암호화 키를 추출할 수 있는 높은 권한을 가질 수 있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할 경우 취약점을 가진 PC 혹은 랩톱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내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인텔 측의 대응으로는 UEFI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보안 취약점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해당 랩톱 혹은 인베디드 시스템 등을 갖춘 소비자라 한다면 해당 장치 제조업체에서 제공되는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 운영체제 업데이트 주기를 연간 업데이트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 주기에 맞춰 새로운 윈도우 10 릴리스 주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2번 업데이트를 받았던 윈도우 10은 앞으로 한 번만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차기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2022년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며,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 14일까지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종료되게 됩니다. 추가로 윈도우 11 죽음의 블루 스크린 BSOD가 프리뷰 버전에서는 검은색이었지만 최근 공개된 빌드 2200346에서는 다시 블루 스크린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RTX 2060 12GB 모델과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용인 즉슨 기가바이트사의 일부 RTX 2060 12GB 모델이 EEC, 즉 유럽 경지 공동체에 등록된 보고서가 포착되었습니다. 확인된 모델명으로는 4가지가 포착되었는데, 정황상 4개의 모델을 현재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RTX 2060 12GB 모델의 자세한 GPU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전 유출된 루머나 정보에 따르면 GPU 스펙은 동일하나 VRAM 용량에 있어서만 상승되어 재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RTX 2060 12GB 출시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AMD의 보급형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 성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루머상 출시일로는 2021년 12월 7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에서 세계 최초 4나노 공정이 적용된 디멘시티 9000 플래그십 칩셋을 발표했습니다. 디멘시티 9000 칩셋은 TSMC 4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ARM의 새로운 V9 아키텍처를 사용한 최초의 칩셋이기도 합니다.
3.05GHz 클럭 코어텍스 X2 코어 1개, 2.85GHz 클럭 코어텍스 A710 코어 3개, 1.8GHz 클럭 코어텍스 A510 코어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ARM 10개의 코어 말리 G710 GPU를 탑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처리를 위한 총 6개의 코어를 갖춘 미디어텍의 5세대 APU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성능과 전력 효율이 4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또 디멘시티 9000은 최대 7500Mbps 대역폭의 LPDDR5X 메모리를 지원하며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최대 180Hz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멘시티 9000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2022년 1분기부터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을 이어서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출시 계획 철회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는 구글마저 폴더블 스마트폰 픽셀 폴드 출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외신은 디스플레이 공급망 컨설턴트 DSCC 로스영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구글은 2022년 폴더블 폰 출시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로스영이 구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 상반기까지 픽셀 폴드를 시장에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품 주문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폴더블 폰 출시 계획을 철회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식통은 구글이 픽셀 폴드에 대해 삼성 및 기타 OEM 업체와 경쟁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은 틈새 시장에 불과한데 이 틈새 시장을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더블 폰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폴더블폰 시장에서의 삼성과의 경쟁이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픽셀 폴드는 갤럭시 Z 폴드 3와 유사한 인폴딩 방식으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픽셀 폴드에 픽셀 3 이후부터 사용된 소니의 구형 IMX363 센서가 메인 카메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2023년 출시되는 아이폰부터 자체 개발한 5G 모뎀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투자자 설명회에서 애플 아이폰의 퀄컴 모뎀 칩 사용 비중이 2023년 20%, 2024년에는 1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인텔 통신 모뎀 칩 사업부를 인수하고 셀룰러 모뎀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5G 모뎀 칩은 서브 6GHz 및 WM 웨이브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빠르면 2023년 자체 설계한 5G 베이스밴드 칩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퀄컴의 이번 전망은 이전 보고서 내용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스냅드래곤 X65 5G 모뎀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진 스냅드래곤 X65 5G 모뎀은 세계 최초 10GB 5G 모뎀으로 1000MHz 대역폭을 사용해 최대 10Gbps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합니다. 또 모뎀에서 RF 송수신기 RF 프론트엔드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SMS908B 모델 번호를 가진 이 기기는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로 추정되는데 긱벤치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는 S5E9925라는 칩으로 구동됩니다. S5E9925는 엑시노스 2200의 부품 번호로 알려져 있는데 8GB 램을 장착했으며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로 실행됩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접수는 각각 691점, 316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싱글코어 점수가 매우 낮지만 초기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갤럭시 S2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출시 지역에 따라 스냅드래곤 898, 엑시노스 2200 칩셋이 교차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중국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칩셋이, 한국, 유럽 모델에는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가 임박한 갤럭시 S21 FE 팬 에디션 실물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트위터 계정 아브이색 소니에 올라온
사진은 갤럭시 S21 FE 실물의 전후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전면 사진에서는 갤럭시 S21 FE 5G 모델명이 보이며 후면에서는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고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는 볼 수 있는 컨투어 컷 카메라 디자인이 확인됩니다. 단 투톤 디자인이 아닌 카메라 모듈과 측면 프레임에 동일한 색상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며 팁스터는 플라스틱 백을 가지고 있어 가볍다면서 3.5mm 헤드폰 잭은 없으며 120Hz 주사위를 지원하고 멋진 카메라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케팅 이미지도 공개되었으며 유럽 가격이 유출되었는데 인도 매체 9일 모바일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8GB 128GB 스토리지, 8GB 256GB 스토리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세금 포함 각각 920유로 하나 약 123만원, 985유로 하나 약 132만원이고 영국에서는 각각 776파운드 하나 약 123만원, 831파운드 약 132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S21 FE는 화이트, 라벤더, 크림,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갤럭시 S21 FE는 내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갤럭시 S22 시리즈 역시 CES 2022에서 함께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집중된 스마트폰 생산을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일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향후 2년여에 걸쳐 베트남 생산 물량 일부를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2개의 스마트폰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약 1억 8,200만 대에서 1억 6,300만 대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움직임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및 가전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량 재분배가 완료될 경우 2026년에는 인도가 전체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는 14%, 브라질은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갤럭시 S21 시리즈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12 원 UI 4.0 정식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1 시리즈는 정식 배포 중이며 갤럭시의 최신 폴더블 폰은 베타에 돌입했으며 갤럭시 S20 시리즈 역시 베타 시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멤버스를 통해 향후 배포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일정을 보면 오는 12월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갤럭시 S20 시리즈, 노트 20 시리즈, Z 폴드 2, 플립 5G 먼저 배포하고 내년 1월 갤럭시 폴드, Z 플립 4G, 노트 10 시리즈 등 메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우선, 보급형 스마트폰 및 태블릿 순서대로 배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 UI 4.0은 편리성, 간소화, 개인 맞춤에 초점을 두어 개선이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원 UI 4.0 간단 정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부분인 만큼 이번 안드로이드 12 원 UI 4.0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업데이트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미 지역에서 가변 주사율 버그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내 정식 업데이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게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11월 넷째 주 이번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